안녕하십니까. 소방유치역학 2020년 3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안찌름 41m의 배관 속을 정상류의 물이 매분 150리터로 흐를 때의 평균 유속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매분 150리터라고 했으니까 유량은 나타내면 이니시죠. 근데 묻고 있는 것은 유속의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150리터 퍼 미닛을 이거를 이제 미터 3승 퍼 세크로 바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이걸 알아야겠죠. 1미터 3승은 1000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1분은 60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50리터 퍼 미닛은 1000분의 150리터 3승 미닛이 되는 것이고요. 정리해보면 1000 60분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1000을 나눠서 미터 3승을 바꿨고요. 두 번째 60을 나눠서 미닛을 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확한 유량을 구해보면 단위를 환산을 해보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오고요. 유속을 물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서 유속에 관한 식을 정리하면 A분의 Q 그러면 4분의 파이 D 제곱 1분의 Q. 선생님 강의를 계속 본 사람이 알겠지만 선생님은 분수끼리의 곱은 이렇게 둘 다 분수로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분모, 안쪽끼리의 곱은 분모, 바깥쪽끼리의 곱은 분자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필요한 값들을 넣어주면 파이 곱하기 40mm라고 했기 때문에 미터로 바꾸면 1000으로 나눠서 0.04가 되죠. 0.04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2.5 곱하기 10의 3승 하면 값은 약 1.99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유량 리터 퍼 미닛을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바꾸는 것이 조금 어색한 학생들이 있어서 하나씩 바꿔준 걸 리터로 해서 이 3승은 나누기 1000 미닛에서 세크도 나누기 여기는 60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밀리미터에서 미터로 갈 때도 나누기 1000을 해줘야겠죠. 1mm는 0.001m가 되는 것이겠죠. 요거까지 단위 환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1번입니다. 마그네슘은 절대온도 293켈빈에서 열 전도도가 156W 퍼 미터 켈빈 1도는 1740kg 퍼 세제곱미터이고 비열이 1017줄 퍼 킬로그램 켈빈일 때 열 확산 계수 제곱미터 퍼 세크는 이라고 있습니다. 열 확산 계수를 묻고 있고요. 열 확산 계수는 이렇게 선생님 미리 적어놨습니다. 의미하는 바와 단위들은 선생님 책 해설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공식에 넣어주면 됩니다. 사실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로우는 1도기 때문에 1740 넣고요. C는 비열이죠. 1017. K는 열 전도도기 때문에 156. 자, 공식에 넣은 값들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약 8.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고요. 이와 유사한 거는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확산계수 공식 기억하고 기호들 의미하는 바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온도가 왜 주어졌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절대온도는 그냥 낚시입니다. 낚시. 여러분들을 헷갈려 하기 위해서 넣은 낚시고요. 이제 절대온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 기억해주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m, 폭 Y방향 2m인 공면 AB에 작용하는 물에 의한 힘의 수직 성분 Z방향과 FZ와 수평방향 X방향 FX와의 B, FZ 다시 FX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고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수평불력과 수직불력에 대한 공식은 주어져 있고요. 자, 차이점 뭐냐? 수평불력 같은 경우에는 HA가 들어가 있고요. 수직불력 같은 경우에는 V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설을 보면 자세하게 그림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려놨으니 그림을 한번 보고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H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표면에서부터의 이 공면의 중심 높이를 얘기합니다. 여기를 A라고 얘기를 하고요. H라고 하고 A는 요 수평이죠. 수평은 이쪽으로 흐르는 힘이겠죠. 여기에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 표면 곱하기 중심까지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수직 불력 같은 경우에는 요 해당하는 원기둥의 일부를 부피로 나타낸 것을 수직 불력에 사용하는 부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 책에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풀어보면 수평 불력은 fx는 감마 ha고요. 감마는 9800을 사용해도 되고 9800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 그때는 수직 불력을 구할 때 감마도 같은 값을 써야겠죠. 우선은 여기서는 선생님 9800을 사용하겠습니다. 9800 곱하기 h는 물의 표면에서 이제 수문의 중심 높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m죠. 즉 높이도 1m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을 사용하겠죠. 1m니까 절반은 2분의 1이죠. 그리고 넓이는 여기 높이는 1m고 폭은 2m라고 했기 때문에 1 곱하기 2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수평 불력은 9800N이 되는 것이고요. 수직 불력은 Fy는 감마 V고 감마 곱하기 V는 책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기둥의 4분의 1을 해당하는 부피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P 우선 식을 적어주고 그 다음 값들을 넣어주면 9800 곱하기 4분의 1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b는 2죠. 해서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몇이 나오냐? 4900파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묻고 있는 것은 fx, fz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수직이 z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가 아닌 문제에서 z라고 나왔기 때문에 y를 지우고 z를 넣어주면 되고요. 결론은 fx분의 fz는 fx는 9800으로 했고 fz는 4900파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2분의 파이가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정답이고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저것도 주도록 할게요. 2분의 파이가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보기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불력, 수직불력 각각 문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풀 수 있도록 하고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렇게 보통 그 반원 모양의 수문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가 수평불력. 알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누르고 있는 힘이 수직불력이라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물이 무는 힘은 반대편인 이쪽인 Fy가 되겠죠. 여기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가정하에 하고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출구 단면적이 0.0004 제곱미터인 소방 호스로부터 25m/s의 속도로 수평으로 분출되는 물제트가 수직으로 세워진 평판과 충돌한다. 평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힘은 몇 뉴턴인가 라고 됐고요. 즉 물이 충돌하는 거죠. 물이 충돌해서 생기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을 충돌하는 힘을 어떻게 하냐? 물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평판이 밀리겠죠. 이렇게 밀릴 겁니다. 밀릴 건데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평판을 고정시킨다고 하죠. 그럼 똑같은 힘을 줘야겠죠. 즉 무슨 말이냐? 물이 때리는 힘, 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 F와 지금 평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 F, 이 두 개는 같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빨간색 F를 구한다면 자연스럽게 평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파란색 F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면 둘은 같은 것이니까. 같아야지 평판이 고정이 되니까. 문제가 말하는 것은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공식에 넣어서 풀어보겠습니다. F는 로우 AV 제곱. 여기서 물 Z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는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이라고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특별한 비중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대로 물의 밀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는 왜라고 했죠? 1000 곱하기 출구 단면적은 0.0004 그쵸? 그 다음 V는 25m/s라고 했기 때문에 25제곱 해서 넣어서 풀어보면 정답이 250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물제트가 평판을 때리는 힘이라고 문제를 내도 되지만 때리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반대편에 평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힘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까지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9번입니다. 다음 중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하여 만든 회전 원통식 점동계라는 문제고요. 점동계를 묻고 있습니다. 점동계가 뭐냐? 점도를 측정해주는 개를 점도계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온도계, 이런 거, 온도를 재는 그 기구를 온도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점도를 재는 기구는 점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힌트는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나와있죠. 점도계 같은 경우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많이 나오는 점도계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뉴턴, 스토크스, 하진 포화젤. 하긴 포화젤이라고 하고 하센 포화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해당하는 점도로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뉴턴 법칙을 이용하는 것은 스토머 그리고 맥미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스토크스는 낙구식이 있습니다. 하진 포화젤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정도가 있고 책에 정의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토크스랑 뉴턴의 점성법칙을 이용하는 것을 가장 많이 묻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뉴턴의 점성법칙이라고 했으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맥미셸이 있죠. 맥미셸이 있기 때문에 보기 4번인 맥미셸 정답계가 정답이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가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이볼트, 오스왈트, 레드우드, 맥미셸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까지 잘 상기하고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소방유체역학 2020년 3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